충북의 수도권발 확진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외국인 집단 감염까지 발생해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젯밤 SUV 차량이 버스 정류장을 덮쳐 3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운전자는 브레이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주시는 2017년부터 음식점들의 입식 테이블 설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청주의 모든 경로당에도 입식 테이블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제천 의림집들의 오색 색깔별을 심어 연출한 논 그림이 등장했습니다. 벼가 익어감에 따라 펼쳐지는 신비로운 대지 예술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코로나19가 시작된 이후 가장 많은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정부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를 4단계로 격상했습니다. 충북에서도 수도권 주민 접촉에 의한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고 외국인 집단 감염까지 발생하면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기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수도권에 대한 거리 두기 4단계 초강수로 수도권과 충북은 방역 수준에서 현격한 괴리가 생겼습니다. 수도권에 대한 강력한 방역 통제가 자칫 충북의 풍선 효과를 초래하지 않으려면 무엇보다 수도권 주민들의 자발적인 방역 협조가 필수입니다. 거리두기 개편한 4단계는 대유행에 대응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단계입니다. 이는 각종 모임 등 사람들 간의 접촉을 줄이고 필수적인 일이 아니면 집에 머물러 주실 것을 요청하는 단계입니다. 수도권과 인접한 충북에서는 이미 수도권발 확진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어제는 수도권 연계 확진자만 7명이 발생했는데 오늘도 청주에선 서울 확진자의 지인인 30대가 무증상 확진됐고 음성에선 서울 확진자발 N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활동 반경도 굉장히 넓으시고 굉장히 활달하시고 이제 포괄적으로 다니시기 때문에 그 반경이 넓어지다 보니까 그 접촉과 N차 접촉으로 인한 확산이 굉장히 빠르게 되고 있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음성에 한 유리 제조업체에선 50대 외국인의 직장 동료들이 무더기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국적인 확산세에 도내에서도 연일 2자릿수 확진이 이어지면서 거리두기 격상 여부를 놓고 도 방역당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주말 청주에서 열리는 대규모 트로트 콘서트를 취소시켜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올라왔는데 이번 콘서트가 자칫 지역 확산의 도화선이 되진 않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CJB 김규수입니다. 충북의 백신 접종률이 접종 목표 인원 대비 40%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오늘 충북에서는 1차 접종을 기준으로 1,400여 명이 새로 백신을 맞아 누적 접종자가 52만 6,700여 명으로 늘었습니다. 이는 접종 목표인 135만 2천 명의 39%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접종 완료자는 19만 5천여 명으로 목표 인원 대비 접종률이 14.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가 공을 들여온 K바이오 랩허브 오송 유치에 실패했습니다. K바이오 랩허브를 품은 인천이 바이오 분야 강력한 경쟁자로 떠오른 가운데 오송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준혜 기자입니다. 바이오 산업의 새 성장 엔진을 마련하려던 충청북도의 꿈이 좌절됐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K바이오랩 허브 공모 결과 인천 송도가 최종 후보지에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충북은 대전, 인천, 경남, 전남과 최종 경쟁을 벌였지만 마지막 관문을 넘지 못했습니다. 인천시와 함께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빠른 시일 내에 확정하고 조만간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K바이오랩 허브는 세계적 바이오 기업 모더나를 탄생시킨 미국 바이오 스타트업 지원 기관인 랩센트럴을 벤치마킹한 것입니다. 국비 2,500억 원을 투입해 시설과 장비, 후보물질 발굴에서 임상, 생산, 인허가 펀딩까지 신약 개발 전 주기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충북은 국내 유일의 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 6대 국책기관, 병원과 대학 등 최대 바이오 클러스터라는 장점을 홍보했지만 결국 인천에 밀렸습니다. 선정위원회는 셀트리온과 삼성 바이오로직스 등 바이오 기업과의 협력이나 대형 병원과 우수한 정주 여건 등을 송도 선정 이유로 들었습니다. 그동안 오송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왔던 부분이었습니다. 바이오 창업 기업이 성장하는 데 필요한 인프라 네트워크가 우수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편리한 교통 여건 등 접근성과 정주 여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오송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최대 바이오 클러스터라는 타이틀에 안주하지 않고 대기업 유치 등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야 하는 숙제가 주어졌습니다. CJB 구준혜입니다. SUV 차량이 시내버스 정류장을 덮치며 3명의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빗길 커브 구간을 빠르게 돌았던 것으로 확인됐는데 운전자는 브레이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주장입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심하게 파손된 버스 정류장 앞에 SUV 차량 앞부분이 종이장처럼 구겨져 있습니다. 바로 옆에 부러진 전신주는 사고 당시 충격을 보여줍니다. 어젯밤 9시 반쯤 청주시 내수읍의 한 버스 정류장에서 A씨가 몰던 SUV 차량이 앞서 승객을 하차 중이던 시내버스를 들이받은 뒤 버스 정류장까지 덮쳤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에서 막 내린 50대가 SUV 차량에 치여 숨졌고 A씨와 시내버스 운전자도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사고가 난 버스 정류장 100여 미터 앞은 굴곡이 심한 커브길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 구간을 회전하는 과정에서 가속이 됐고 이후 브레이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금 내리막길인데 브레이크를 잡아야 되는데 이게 급가속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급가속. 브레이크가 안 잡혔다고 그래요.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와 함께 주변 CCTV 등을 확보해 과속 여부 등을 우선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정확한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해 차량 제조사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사고 차량의 이상 여부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요즘 웬만한 식당에 가보면 바닥보다는 의자에 앉는 입식 테이블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청주시가 1000개가 넘는 모든 경로당에도 입식 테이블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조용관 기자입니다. 2달 전 이 음식점은 바닥에 앉는 식탁을 치우고 대신 입식 테이블과 의자를 설치했습니다. 이 두부 전문점도 15년 만에 좌식을 입식 테이블로 교체했습니다. 손님들이 원하고 식탁을 치울 때도 허리를 덜 굽혀 편합니다. 오셨다가 이렇게 보고 그냥 나가시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거 이렇게 설치해 놓으니까 손님들이 그냥 너무 좋아하고 반응도 좋고. 청주시는 2017년부터 음식점들의 입식 테이블 설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규모가 늘어 첫 해 12곳에서 시작해 지난해에는 645곳에 3억 2천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올해는 업소 한 곳당 최대 70만 원씩을 지원하기로 했는데 지원 대상 103곳보다 많은 155곳이 신청해 매출과 영업 기간 등을 따져 순위를 정하기로 했습니다. 작년에 이제 사업을 마무리하려고 했었는데 계속 추가적으로 요청이 많이 들어와서 올해도 또 내년에도 계속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경로당에도 입식 테이블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청주 지역 경로당 42곳에 높낮이가 조절되는 6인용 접이식 테이블과 의자가 설치됐습니다. 써보니까 여기서 뭐 식사도 하고 또 다른 프로그램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욕심 같으면 한 2대 더 있었으면 아주 좋겠습니다. 청주시는 기존 노인복지기금에다 일반 회계를 추가로 세워 3, 4년 내에는 청주 지역 1060개 모든 경로당에 테이블과 의자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오랜 기간 함께해온 한국식 좌식 문화가 시대 변화로 점점 사라지는 추세입니다. CJB 조윤광입니다. 충북 제천에 또 하나의 명물이 생겼습니다. 의림집들의 오색도로 수놓은 춤추는 소가 등장한 건데요. 제천시는 에코브릿지와 함께 새로운 도심의 관광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윤영 기자입니다. 제천 의림집들에서 소가 춤을 춥니다. 힘내소 제천을 외치며 소들이 응원을 펼칩니다. 소의 해를 맞아 제천시가 모산동 1원 4,400여 제곱미터에 오색 색깔별을 심어 연출한 논그림 파마트입니다. 맞은편엔 한 맥주업체가 신제품을 홍보하는 대형 파마트도 선보였습니다. 특히 이번에 개통된 에코브릿지 전망대에서 벼가 익어감에 따라 펼쳐지는 신비로운 대지 예술을 제대로 감상할 수 있습니다. 청년들의 치유 테마파크를 만들고 이것이 결국 의림지랑 연결시킴으로써 의림지와 청년들이 제천시의 미래의 먹거리, 제천시가 체류형 관광이 되는 중심지.
삼안의 초록길의 남북측을 연결하는 에코브릿지는 팜아트와 풍요로운 의림집들을 조망하는 전망대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육교 위에 소나무와 각종 꽃들로 꾸민 정원은 육교 이상의 관광자원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제천시는 지난해 37만 명이 찾은 삼안의 초록길과 1,60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의림집들 자연치유 특구를 연계해 새로운 관광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제천 시민이라면 누구든지 다 매일 오셔서 구경하시고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 꼭 한번 찾아주셔서 구경하시고 멋진 시간 보내고 가세요. 좋은 곳에서 좋은 공기 마시고. 오색별로 수놓은 논그림과 에코브릿지가 맥주업체와 연계한 홍보를 통해 제천을 전국적으로 알리는 데 기여할 전망입니다. CJB 이윤영입니다. 옥수수의 고장 괴산군이 신품종을 시장에 내놨습니다. 대학 찰옥수수가 전국 여기저기서 재배되다 보니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인데요. 단맛이 일품이라고 합니다. 안정은 기자입니다. 괴산군 불정면의 한 농가에서 옥수수 수확이 한창입니다. 신품종인 대학 단옥수수입니다. 기존 품종보다 재배 기간이 2주 이상 단축된 덕에 수확하는 손길이 바빠졌습니다. 빨리 나오는 장점에서 가격이 좀 비싸게 받을 수도 있고요. 냉해를 지나고 안정적으로 심어도 그래도 일주일 정도는 더 빠르게 수확을 할 수 있어서. 괴산군과 농촌진흥청이 공동 개발한 신품종인 대학 단옥수수가 올해 첫 출하됐습니다. 평균 당도는 20브릭스 안팎으로 기존 찰옥수수보다 단맛이 3배가량 높습니다. 대학 단옥수수는 찰옥수수가 가진 쫀득한 식감에 초당옥수수의 단맛이 더해진 게 특징입니다. 그동안 단옥수수 종자는 수입 의존도가 높고 가격이 비싸 농가의 고충이 컸습니다. 하지만 자체 종자 생산이 가능해지면서 농가 소득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농업 경영비가 절감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받는 가격을 그대로 받으셔도 농가 경영비가 적어져서 소득은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괴산군은 올해 9농가 2.5헥타르를 시작으로 내년에는 재배 면적을 50헥타르까지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김병호 교육감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정서행동 특성 검사 결과 고위험군으로 판명된 학생이 예년에 비해 2배 이상 급증했다며 대책 마련을 당부했습니다. 김 교육감은 등교 확대로 심리적 부담을 호소하는 이른바 백투스쿨 분류 현상을 겪는 아이들이 많아졌고 학생들의 관계성까지 약화된 상태라며 아이들의 마음 건강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습니다. 신임 충북경찰청장에 정용근 경찰청 생활안전국장이 내정됐습니다. 충주 출신의 정 내정자는 충주고와 경찰대를 졸업했고 음성경찰서장과 대통령 기획비서관실 행정관, 충북경찰청 2부장 등을 지냈습니다. 임용환 현 충북경찰청장은 경찰청 외사국장으로 자리를 옮깁니다. 그동안 국토부의 심의를 넘지 못해 제동이 걸렸던 충주 법현산업단지가 마침내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충주시는 지난 2일 국토부의 산업입지정책심의회에서 충주 법현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통과함에 따라 올해 2분기 충북도 산업단지 지정계획 반영이 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법현산단 용지는 인근에 돼지 14,000여 마리를 키우는 대규모 농장이 있어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되자 충주시가 악취도 해소하고 부족한 산업용지 확보를 위해 추진해 왔었습니다. 대한적십자사 충북지사가 코로나19 대유행을 막기 위해 도내 각 시군에 방역 마스크 100만 장을 배부합니다. 이번에 공급되는 마스크는 WK 유딜 국민그룹이 기탁한 것으로 6개 시군과 충북교육청, 18개 선별진료소와 재난구호요원 등에게 지원됩니다. 적십자사는 코로나 4차 대유행의 시급한 상황을 고려해 신속하게 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천시 아파트값 상승률이 6주 연속 충북 1위를 이어갔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집계 결과 이번 주 제천 지역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률은 0.35%로 5월 마지막 주 이후 6주 연속 충북에서 상승률 1위를 기록했습니다. 제천시의 높은 상승률은 공시가격 1억 원 이하의 매입과 재건축 기대감에 노후 아파트 투자 수요가 겹쳤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어제 K배터리 발전 전략 보고에서 LG 에너지솔루션의 인재 양성 계획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은 차세대 배터리 전문 인력 조기 육성을 위해 오창 이 공장에서 세계 최초의 배터리 전문 교육기관인 LG IBT를 설립한다고 밝혔습니다. LG IBT는 최대 4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지상 6층 규모로 오는 2023년 1월 준공을 목표로 연내 착공될 예정입니다. 충청북도가 충북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감사는 충청북도 출자 출연기관과 보조금 단체 가운데 4번째 실시되는 것으로 경영 전반에 대한 점검과 함께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확대와 신용보증 지원도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CJB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